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AP를 당연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볼 텐데 이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.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컬리지 보드에서 AP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점수 배분표라는 게 나와요.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과목별로 세세하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음, 이제 AP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대학에 지원할 때 두 가지가 있죠. 일단 네. AP라는 과목이 그래도 일반 과목보다 더 힘든 과목이니까 내신을 관리할 때 이렇게 좀 챌린징한 수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잘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관심 그리고 과 분야에 따라서 AP를 잘 선정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게 맞잖아요. 음,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배분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. 제일 1순위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AP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맞아요.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예, AP. 네. 이제 많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AP를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냥 시험을 보려고 하지만 은근히 그 시험 점수 하나는 어떤 수요일 또는 토요일 아침에 가서 본 시험 성적이지만 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받은 과정은 대학 입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어떤 AP를 제공하는지 그게 1순위고, 네. 그리고 그 내에서 자기 과에 관련된 네. 어떤 pathway를 좀 플래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. 어, 그러면 문과면 문과, 이과면 이과, 그에 맞춰서 또 AP 과목이 당연히 이제 조금 나눠지겠네요. 네, 많은 고등학교들이 약간 그렇게 배분을 하더라고요. 뭐 음, 이과 계열 쪽으로 가야 돼 같은 경우는 뭐 이과도 좀 다양하잖아요. 뭐 네. 자연학과 또는 뭐 수학 또는 컴사 음, 이렇게 있으니까 주로 10학년 때부터 만약에 AP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뭐 AP 바이오 또는 AP 컴사, 프린시플스, 그거는 약간 이과 쪽이고, 그다음에 네. 문과 쪽으로 가면은 주로 역사 계열, 뭐 네. 월드 히스토리던 이런 방식으로 조금 아이들한테 얼만큼 뭐라고 할까 컴퍼스 세팅을 네. 조금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음. 음, 이제 사실 코어 과목이 있듯이 좀 선택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할 텐데 그 선택 AP 뭐 아이들이 자기 흥미는 아니지만 음. AP 개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음. 선택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그 점수 분포표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좀 더 좋겠네요. 그쵸. 그 elective는 아니죠. 솔직히 AP니까 아, elective 그쵸. 수업이라고 하기는 네. 힘들겠지만, 만약에 뭐 제가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굳이 생물학에 바로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도 뭐 psychology던 네. environ이던 아니면 심지어 조금 더 멀리 있는 뭐 AP 라틴이나 뭐 네.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게 나쁘진 않아요. 네.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이 음,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P KBC 같은 경우는 2025년에 5점을 받은 학생들이 거의 44%에서 45% 사이로 나옵니다.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네. 수치네요. 네. 근데 이게 미적분 BC 제일 힘든 미적분 수업인데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,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인바이사이 같은 경우는 12% 미만이 5점을 받는다는 거예요. 12%. 네. 엄청 낮은 수치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는 AP 칼을 들어야 되겠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, 여기에 어떤 selection bias라고 하죠. 네. selection bias가 굉장히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음, 그 뜻은 예를 들어서 calculus BC를 듣는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입니다. 네. 아마 공대 또는 수학과 그쵸.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기 네. 때문에 KBC를 듣는 아이들은 벌써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5점 나오는 아이들이 뭐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만큼 확률도 높겠네요. 네. 그렇죠. 근데 네. 저희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약간 elective다라고 하는 AP 과목을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인바이사이를 난 전공하였다라고 해서 듣는 수업들이 아니잖아요. 그쵸. 네. 네. 조금 네. 쉽게 보는 아이들도 있겠죠. 네. 뭐 AP, 뭐 이콘, 인바이사이, 사이콜로지,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내가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듣다가 맞아요. 네. 성적이 안 나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. 음. 조금 주의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살짝 코어를 준비하면서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가볍게 음. 좀 봐야 되겠다 싶다가 공부하면서 어이쿠 내지는 점수 보고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과목이었구나 하고 내가 조금 실수했네, 조금 방심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AP 이제 콜 과목 말고, 그러니까 네. 자기 과에 관련된 과목 말고 약간 추가 AP 수업을 듣겠다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꿀팁이 세 개가 있어요. 세 개요. 네, 세 개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
어쨌든 학교에서 듣는다라고 하면은 선배들한테 어떤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치시는지 아니면 내신 성적을 그나마 관리를 해주는지 네. 약간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두는 게 좋아요. 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년 과정을 제일 많이 대학에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1년 과정에서 어떻게 했니? 그래서 교사가 좋은 수업을 네.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아무리 인바이사에 조금 더 사이콜로지보다 관심이 있는데 인바이사의 선생님이 뭐 그냥 수업하실 때 주무시고 있어요. 네. 뭐 그냥 칸 아카데미 봐라라고 주무시고 있다. 그러면 그런 수업은 내신을 받기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피하는 게 맞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AP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네. 당연히 컬리지 보드에서 만드는 시험이고 학교에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내신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도움을 안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혼자서 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런 거를 또 같이 별개적으로 계획을 짜면서 네. 뭐 베런스면 베런스, 프린스턴이면 프린스턴 이런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9월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꿀팁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네. 조금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좀 수업을 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. 어떤 뜻인지 네, 아시겠죠? 네, 네. 만약에 뭐 1번, 2번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힘들어. 네. 엄마, 저 학원 좀 갈게요라고 했을 때 갑자기 AP Human Geography 선생님이 거의 안 계시고 찾기 어렵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만약에 서울이 아니다, 뭐 경기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은근히 AP Physics 선생님도 찾기 힘들어요. 네. 왜냐하면 Physics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학원에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좋은 네.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인더스트리에서 학원에서 폐가 높은. 맞아요, 네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찾기 힘들어서 AP를 선택하기 전부터 조금 이 과목에 사교육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? 네. 그것까지 이 세 가지를 고민을 하시고 선택 지도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상대적으로 너무 저희가 이과 쪽으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히스토리 쪽도 살짝 궁금한 컴패러티브 거버먼트? 그 과목도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피직스랑 같이 좀 네. 찾기 힘든 선생님?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government라는 수업이 AP로 두 개가 있어요. 네. AP US government가 있고 네. 그다음에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라는 게 있는데 은근히 US government는 그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주로 한국에서 이렇게 사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. 미국에서 오신 분들 제일 많고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 분들이라도 요즘에 US 정치가 너무 핫하니까 그쵸.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이해하기엔 전 또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네. 저도 정확히 다 깊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comparative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뭐 이란의 거버먼트 또는 뭐 러시아의 거버먼트 이런 거를 막 비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글로벌 폴리틱스를 좀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네. 하면은 그거를 진짜 AP 레벨에서 네. 수업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생기긴 생겨요. 네,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